안녕하세요. 한국어를 공부하는 여러분을 위한 한국어 팟캐스트, 토토의 한국어 팟캐스트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잘 보내고 계신가요? 저는 오늘이 토요일이라 기분이 아주 좋습니다. 아쉽게도 오늘 날씨가 좋지 않아요. 요즘 장마가 진행 중이라 매일매일 날이 흐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집에만 있기로 했어요. 저는 집순이이기 때문에 이렇게 집에 있는 걸 정말 좋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밥 드셨나요? 밥을 드셨다면 어떤 걸 드셨는지도 너무나 궁금한데요. 오늘은 밥심, 한국인의 탄수화물 사랑을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배가 고프면 이렇게 말해요. 아, 우리 밥 좀 먹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빵을 먹었어도, 떡을 먹었어도, 혹시 라면을 먹었더라도 쌀을 안 먹었으니까 밥을 먹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은데요. 오늘은 한국 사람들의 밥 중심 문화, 그리고 밥을 국과 함께 먹는 문화, 이와 더불어 다양한 탄수화물 음식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왜 밥심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그럼 저와 함께 한국 사람들의 밥심에 대해 알아볼까요? 한국의 식사에서 가장 중요한 건 역시 밥이에요. 식당에 가서도 메뉴판을 보면 밥이 중심을 이루는 메뉴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김치찌개, 된장찌개, 제육볶음, 소불고기 이런 음식들도 무엇이든 밥이 기본이 되어 있어요. 뭐든 밥이 다 기본이에요. 밥과 관련되어서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혹시 밥 먹었어요?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기서의 밥 먹었어요? 라는 말은 진짜로 밥을 먹었는지 묻는 표현보다는 안부 인사의 느낌으로 많이 사용하는 말입니다. 이와 더불어서 다음에 밥 한 번 먹자 라는 말도 진짜로 밥을 먹자는 의미보다 같이 만나서 친해져 보자, 가까운 사이가 되어보자 라는 표현이기도 해요. 밥은 쌀로 만든 기본적인 음식이에요. 쌀과 함께 어떤 것을 넣었는지에 따라서도 이름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그냥 쌀로만 밥을 지었다면 흰 쌀밥이라고 부르고 그 안에 까만 쌀, 흑미를 넣었다면 흑미밥, 잡곡을 섞었다면 잡곡밥, 5가지의 곡물을 넣었다면 오곡밥 등등처럼 이름을 다양하게 만들 수 있어요. 넣는 재료에 따라서 이 밥의 이름도 달라집니다. 심지어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들도 이 밥을 꼭 챙겨 먹는데요. 밥의 재료를 조금씩 바꿔서 칼로리를 낮추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곤약을 넣은 곤약밥을 먹거나 밥과 현미를 섞어서 현미밥을 해먹는 경우가 많아요. 이렇게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들도 밥이라고 하는 것을 절대 놓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한국의 아침밥 문화가 조금 달라지고 있어요. 예전에는 아침에도 밥과 여러 가지 반찬들, 그리고 국을 함께 먹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참 생각해보면 예전에 우리 부모님들은 어쩜 그렇게 바쁜 아침에도 늘 우리를 위해서 밥을 차려주셨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요즘에는 밥 짓고 국 끓이고 반찬 꺼내고 하는 과정이 조금 번거롭다 보니 간단하게 빵을 먹거나 샐러드 또는 시리얼을 먹는 가정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한국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와, 진짜 밥 좀 먹고 싶다 라고요.
저도 아침에 시리얼을 먹는 걸 좋아하는 편인데요. 왠지 모르게 시리얼을 먹으면 배가 금방 꺼지는 기분이랄까요? 물론 점심으로 빵을 먹었다고 하더라도 한 2시간이나 3시간만 지나면 금방 배가 고파져서 왠지 빵이나 시리얼은 밥이 아니라는 느낌이 듭니다. 사실 밥이라고 하는 게 포만감이 굉장히 크기도 하고 정서적으로도 제대로 먹었다는 느낌을 주기 때문이에요. 이럴 때 사용할 수 있는 한국어 표현도 있습니다. 빵으로는 배가 안 차 라는 표현이에요. 안 차 라고 했으니까 차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같이 말해볼까요? 빵으로는 배가 안 차. 저도 이 말에 굉장히 공감합니다. 이어서 이런 말도 해볼 수 있어요. 밥심으로 버틴다 라는 표현입니다. 밥을 먹어야 버틸 수 있다 라는 의미예요. 같이 말해볼까요? 밥심으로 버틴다. 한국 여행을 와본 분들은 공감하시겠지만 한국에서는 밥을 먹을 때 국물도 함께 먹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국물로 된 음식이 정말 다양해요. 대표적으로는 김치찌개, 된장찌개, 설렁탕, 북엇국, 순대국밥, 콩나물국, 감자탕 등등 국물을 기본으로 한 음식들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리고 밥과 국을 따로따로 먹는 경우도 있지만 국에 밥을 말아서 먹는 경우도 정말 많아요. 대표적인 음식이 바로 국밥입니다. 국밥은 국에다가 밥을 말아서 먹는, 섞어서 먹는 음식을 말해요. 이 국밥은 어느 계절에 먹어도 너무 좋지만 저는 겨울에 먹는 국밥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추운 날씨에 뜨끈한 국물과 밥을 함께 먹으면 뭐랄까 속까지 따뜻해지는 그런 기분이랄까요? 그래서인지 국물 없이 밥만 먹으면 조금 허전한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한국 사람들에게는 국이 있어야 제대로 된 밥을 먹었다 라는 느낌을 줄 수 있어요. 이렇게 국과 밥을 함께 먹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한국어 표현으로는 국물까지 싹 다 먹었어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국물까지 남김없이 다 먹어치웠다는 의미예요. 그리고 이어서 국물에 밥을 말아 먹었어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국물을 숟가락으로 이렇게 홀짝홀짝 떠 먹을 수도 있지만 밥을 통째로 넣어서 밥과 함께 말아 먹었을 때 뜨끈한 국물과 너무 좋아하는 쌀을 함께 먹을 수 있어서 더욱 맛있습니다. 한국은 정말 탄수화물 음식이 다양한 나라예요. 밥을 많이 먹기도 하지만 그 외에도 다양한 탄수화물 음식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떡, 국수, 라면, 잡채, 김밥, 떡볶이 등등 탄수화물이 가득한 음식들이 정말 다양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밥 대신 이런 탄수화물 음식을 먹기도 합니다. 누군가는 밥 대신 떡볶이를 먹을 수도 있고 또는 라면을 먹을 수도 있어요. 만약 시간이 없다면 김밥을 먹기도 하고 비빔밥이나 도시락 같은 것을 먹기도 합니다. 그런데 외국인 친구들이 종종 신기해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탄수화물과 탄수화물을 함께 먹는 것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탄수화물 음식을 먹을 때 이런 식으로 먹기도 하거든요. 예를 들어 라면을 다 먹고 나서 그 국물에 밥을 말아서 먹기도 합니다. 이렇게 라면 국물에 밥을 말아 먹는 걸 라밥이라고 줄여서 말해요. 혹은 떡으로 만든 매콤한 음식인 떡볶이를 먹을 때 김밥을 함께 소스에 찍어 먹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탄수화물에 탄수화물을 더한 조합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인지 많은 외국인 친구들이 이 부분을 신기해 하더라고요. 떡볶이랑 순대, 김밥 모두 탄수화물인데 왜 같이 먹냐고요. 한국 사람들은 음식을 먹을 때 맛, 조화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매운 떡볶이를 먹을 때 그 매운맛을 중화시켜 줄 수 있는 김밥, 그리고 거기에 담백한 순대를 함께 먹을 수도 있죠. 조금 더 바삭한 식감이나 기름진 느낌으로 매운맛을 정화시키고 싶다면 이때 튀김도 함께 먹을 수 있고요. 사실 똑같은 탄수화물을 더하는 게 아니라 맛이 다르기 때문에 이 여러 가지 탄수화물 음식들을 함께 먹었을 때 조화롭다고 느끼게 되는 겁니다. 사실 저는 이렇게 떡볶이에 순대, 김밥, 튀김까지 같이 먹으면서 전혀 이상하다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어요. 오히려 조화롭고 이렇게 먹지 않으면 서운한 기분이랄까요? 이렇게 탄수화물에 또 탄수화물을 더해서 엄청 많은 탄수화물을 먹을 때 사용할 수 있는 표현도 있습니다. 바로 탄수화물 파티다 라는 표현이에요. 만약 한 끼를 먹으려고 음식을 준비했는데 탄수화물로 된 음식들이 정말 다양하다면 와, 오늘은 탄수화물 파티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와는 다르게 그날은 달걀이나 생선 같은 단백질이 많다면 와, 오늘은 단백질 파티다 라고 응용해 볼 수도 있어요. 이어서 한국 사람들의 밥심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한국에서는 밥을 먹는다는 게 단순히 내 배를 채우는 행위만은 아닙니다. 내가 사랑하는 친구, 가족, 연인과 함께 먹으면서 정을 나누는 시간을 보낼 수 있거든요. 또한 밥을 제대로 먹지 않으면 힘이 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 부분에 굉장히 동감하는데요. 공부나 일을 잘 하려면 꼭 밥을 챙겨 먹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굶어서는 절대 공부하는데 힘을 낼 수가 없어요. 저희 어머님께서도 제가 고등학생 때 공부를 할 때 꼭 잘 먹어야 공부할 수 있다고 강조하셨어요. 그리고 제가 처음 자취를 했을 때에도 꼭 밥 잘 챙겨 먹어 라는 말을 여러 번 하셨습니다. 많은 한국 사람들이 밥을 제대로 먹어야 일도 할 수 있고 공부도 할 수 있고 힘을 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그 중에 한 명입니다. 그래서인지 저도 해외여행을 할 때 쌀을 먹는 나라에 가는 게 마음이 든든하더라고요. 물론 저도 빵이나 파스타 같은 거 당연히 좋아하긴 하지만 왠지 이틀에 한 번쯤은 밥을 먹으면 더 좋다거나 할까요? 그래서인지 많은 한국 사람들은 해외여행을 가서도 한식당을 찾아다닙니다. 저도 솔직히 20대 초반에는 왜 한식당을 굳이 찾아가지? 그 나라에 갔으면 그 나라의 전통 음식도 먹어보고 그러는 게 더 좋지 않나?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나이를 많이 먹다 보니 저도 여행을 갔을 때 밥을 먹는 게 참 좋더라고요. 한국 사람들은 이런 특징이 있나 봅니다. 이전 팟캐스트에서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요즘에는 혼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인지 이 밥을 먹는 분위기도 조금 달라졌어요. 혼자 사는 사람들을 위한 밀키트나 도시락도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도시락도 잘 살펴보면 그 안에 꼭 쌀, 밥이 들어있습니다. 불고기 도시락, 제육볶음 도시락, 김치찌개 밀키트 등등 이런 음식을 먹을 때도 꼭 쌀밥이 빠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국 사람들은 도대체 왜 이렇게 탄수화물을 좋아하는 걸까요?
이걸 이해하려면 역사적인 배경도 조금 살펴봐야 하는데요. 한국은 예로부터 농경 사회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옛날부터 농사를 짓고 살았어요. 그 농사의 중심에는 쌀, 보리 같은 곡식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매년 모내기를 해서 쌀을 키우고 그 벼가 어느 정도 자라면 쌀을 수확해서 가족들과 함께 밥을 지어 먹었습니다. 그리고 또 예전에는 지금보다 육체적인 노동을 더 많이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의 배를 채울 든든한 음식이 필요했습니다. 밥이라고 하는 게 가격도 그렇게 비싸지 않으면서 사람들의 배를 든든하게 채워주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한국에는 밥 중심 식문화가 자리 잡게 되었어요. 그것이 지금까지 이어져서 밥은 든든함, 정성, 그리고 마음을 상징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한국에 놀러 온다면 추천하고 싶은 음식들이 있는데요. 그 음식들도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음식은 비빔밥입니다. 여러분 혹시 넷플릭스에서 반영했던 흑백 요리사라는 프로그램 알고 계신가요? 거기에서도 유비빔이라고 하는 분이 비빔밥을 가지고 요리를 했어요. 비빔밥은 밥과 함께 다양한 나물, 거기에 고추장을 더해서 비벼 먹는 음식입니다. 아삭아삭한 나물처럼 여러 재료를 함께 비벼 먹을 수 있는 밥 음식인데요. 전주의 특산물, 대표적인 음식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한국 사람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인기가 많은 음식입니다. 저도 오늘은 콩나물을 넣어서 콩나물 비빔밥을 해 먹어볼 생각이에요. 저도 종종 점심 메뉴로 비빔밥이 나올 때가 있는데요. 저의 최애 메뉴로 꼽을 수 있을 정도로 비빔밥을 좋아합니다. 두 번째는 김밥입니다. 김밥은 김에다가 밥, 그리고 다양한 재료를 넣어서 돌돌 말아 먹는 음식이에요. 저도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정도는 집에서 김밥을 만들어 먹어요. 넣는 재료에 따라서 맛이 굉장히 다양해요. 제가 최근에 김밥에 바질을 넣어 먹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바질의 향과 김밥이 너무 잘 어울려서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들도 만약에 김과 밥만 있다면 그 안에 내가 좋아하는 재료를 넣어서 김밥을 만들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보통 소풍을 갈 때 김밥을 많이 싸 먹었는데요. 요즘에는 다이어트를 위해서 오이를 넣은 김밥을 만들어 먹기도 하고, 특별한 날이 아니더라도 만들어 먹는 사람들도 많아요. 저는 특히 생일날 만들어 먹는 김밥을 좋아합니다. 세 번째 음식은 국밥입니다. 국밥도 제가 정말 좋아하는 음식 중 하나인데요. 뜨끈한 국에다가 밥을 말아서 먹는 음식입니다. 이 국밥도 종류가 다양한데요. 여러분이 전주에 놀러 가신다면 꼭 콩나물 국밥을 드셔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콩나물을 별로 좋아하는 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전주에서 먹은 콩나물 국밥을 잊지 못합니다. 그 정도로 굉장히 맛있어요. 만약 평소에 뜨끈한 국물을 좋아한다면 콩나물 국밥 외에도 순댓국도 있고 머릿고기 국밥도 있고 종류가 다양하기 때문에 한국식 정서를 제대로 느끼고 싶다면 국밥도 꼭 드셔보셔야 합니다. 이 밥 종류 외에도 한국 사람들이 사랑하는 탄수화물 음식들도 많아요. 그중 대표적인 것이 잡채입니다. 잡채는 당면으로 만든 음식인데요. 당면 자체가 탄수화물이지만 많은 한국 사람들은 이 잡채라는 음식을 반찬으로 먹어요. 보통
명절 때도 잡채를 만들어 먹고 차례상을 차릴 때에도 잡채를 만들어서 함께 상에 올립니다. 제가 어릴 때는 이 잡채를 별로 좋아하는 편은 아니었어요. 이미 밥이 있는데 왜 거기에 반찬을 또 탄수화물로 먹는지 그게 이해가 잘 되진 않았고, 어렸을 때 느꼈던 잡채는 조금 기름진 느낌이랄까요? 개인적으로 제 취향은 아니었지만 어른이 되고 난 후에 먹는 잡채가 그렇게 맛있더라고요. 지금은 점심 메뉴로 잡채가 나오면 감사한 마음으로 잘 먹고 있습니다. 잡채하니까 생각난 건데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메뉴 중 하나에는 잡채밥도 있습니다. 사실 중식당에 가서도 찾아볼 수 있는 메뉴이기도 한데요. 밥 위에 잡채를 넣고 비벼서 먹는 그런 음식입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탄수화물 더하기 탄수화물, 즉 탄수화물 파티라고 할 수 있는 음식 중 하나네요. 저도 집에 남는 잡채가 있을 때 잡채밥을 만들어 먹고 있습니다. 잡채에 이어서 먹을 수 있는 또 다른 탄수화물 음식은 떡국입니다. 떡국은 보통 설날과 같은 명절에 먹는 음식인데요. 이 떡국 한 그릇을 먹으면 나이를 한 살 더 먹는다고 생각했어요. 마찬가지로 떡이라고 하는 쌀로 만든 쫀득쫀득한 음식에다가 뜨끈한 국물을 부어서 함께 먹는 음식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밥과 관련되어 있는 저의 경험도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대학생 때부터 알바를 많이 했어요. 그 당시에는 제가 돈을 조금 더 모으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알바를 하러 갈 때 점심을 준비해서 갔습니다. 밖에서 사 먹으면 비싸니까 제가 간단하게 요리를 해서 가지고 갔는데요. 제가 가장 많이 가지고 갔던 음식이 바로 볶음밥입니다. 볶음밥은 말 그대로 후라이팬 같은 곳에 밥을 볶아서 먹는 음식이에요. 그런데 이 볶음밥도 넣는 재료에 따라서 맛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매콤한 김치를 넣어서 만들면 김치볶음밥이 되고, 달걀과 새우를 넣으면 새우 달걀 볶음밥을 만들 수 있어요. 볶음밥은 그냥 재료를 몽땅 팬에 넣고 간단하게 볶기만 하면 되니까 당시에 요리 초짜였던 저도 너무 쉽게 만들어 먹을 수 있었습니다. 알바를 하면서 힘들 때도 있지만 이렇게 가지고 온 도시락, 제가 좋아하는 볶음밥을 먹으면서 힘을 냈던 추억이 있네요. 여러분도 만약에 어딘가에서 쌀을 구할 수 있다면 가장 쉽게 도전해 볼 수 있는 음식이 이 볶음밥이거든요. 그래서 기회가 된다면 집에서 한번 만들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한국 사람들의 밥심을 주제로 탄수화물 사랑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누어 보았습니다. 저는 오늘 밥을 주제로 이야기를 하다 보니 오늘 점심 메뉴로는 콩나물을 가득 넣은 콩나물 비빔밥을 해 먹어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도 이 영상을 들으면서 밥을 먹었던 경험이 있다면, 혹은 한국에 와서 밥과 관련된 문화를 경험한 적이 있다면 그 부분도 댓글로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의 나라에는 주식으로 어떤 것을 먹는지도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팟캐스트를 찍으면서 저도 다른 나라의 문화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어서 너무 재미가 있습니다. 남겨주시는 댓글들은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잘 읽고 있습니다. 이번 팟캐스트가 여러분이 한국어를 공부하고 한국 문화를 이해하는 데에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한국어 공부도 열심히 하시고 다음 영상에서도 또 만나요. 안녕.